스타트업계 핵인싸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한 오늘 인싸나잇 어떠셨나요? 벌써 11번째 인싸나잇을 진행하고 있는 드림플러스의 이지은 매니저인데요. 오늘도 두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질문 한번 제가 여쭤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막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드리면 지구인 컴퍼니에서 오신 민금채 대표님 그리고 K 김용욱 대표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들의 강연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약 10일 내에 저희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 영상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귀한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일단은 공감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의 질문 먼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지구인 컴퍼니 민근채 대표님께 주신 질문이에요.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B2B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B2C 확대를 위해 생각, 계획, 준비 중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꼭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네. 네, 전해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곧 맛보실 수 있게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저희가 작년에 B2C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식물성 고기는 특징이 일반 고기랑 달라요. 그래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실패율이 높은 편이에요. 이게 열에 약하고 그 수분에 접촉했을 때 그 성질이 좀 변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맛있게 드시는 분과 생각보다 맛이 없다라는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B2C 판매를 그래서 오히려 줄이고 B2B에 이제 저희 언리미트를 가지고 셰프님이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서브하는 방식으로 해야 언리미트를 맛있게 경험하실 수 있는 폭을 더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B2B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B2B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식물성 고기로 만든 메뉴가 한 13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3개 중에서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불고기 메뉴를 저희가 HMR로 만들어서 이제 B2C로 마켓컬리나 이제 헬로네이처에서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막 엄청 긴 호흡에 전략을 막 세워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태핑을 하고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확인을 해서 사실 이 전략이 틀렸다, 워킹하지 않는다 싶으면 빠르게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정도를 더 집중해서 이제 확장하는 시기를 저희는 내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 1년 정도는 B2B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레스토랑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및 로컬 프랜차이즈에서 가능하면 다양한 메뉴로 언리미트를 드실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확인이 되면 그 제품으로 B2C 진출할 수 있는 PB 아이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이신 그 많은 콜라보 레스토랑 중에서 혹시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했는데 7월 말 정도에 7월 말 정도. 네, 지나가시면 다 있는 그 브랜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저도 네. 막 너무 말하고 싶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볼 텐데요. 대체육은 맛이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맛에 있어서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케일에서도 사실 곤충으로 미트를 만드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맛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많이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저일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식물성 고기는 먹어봤는데 곤충으로 만든 고기는 직접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다른 뭐 이질적인 맛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그 어떤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린 거죠. 질감이나 씹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글루텐이 얼만큼 형성됐냐, 뭐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고 맛은 그냥
패티 맛이 납니다. 패티를 만들면. 네, 그래서 그냥 진짜 페이크 미트 같은 맛이 나고요. 단지 저희도 이제 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60% 정도만 개발된 거라서 아직 저희는 이렇게 뭐 세상에 보여줄 만큼까지 페이크 미트를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페이크 미트는 아직 60%지만 곧 출시되는 제품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아직 비공개이신가요? 아니요. 출시되는 제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아마 지금 바로 출시되는 건 저희가 아마 오일 제품일 것 같고요. 그 미럼이라는 곤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오일 컴포넌트를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프리미엄 오일이라고 하는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뭐 그 마카다미아 오일 아니면 우리 모로칸 오일이라고 하죠. 보통 그 여성분들 세럼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그 모로칸 오일이라든가 이런 고가의 그 프리미엄 오일하고 거의 97% 이상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드레싱이라던가 아니면 뭐 볶음이라던가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드셔도 되는 아보카도라고도 거의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식용 오일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만 다를 뿐 맛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성분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물성 그 오일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오메가 369도 다 갖고 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는 피드백을 6개월, 8개월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 대체육 맛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슬라이스와 대체육의 종류가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슬라이스로 개발을 했고 민츠나 햄버거 패티의 개발 포인트와 슬라이스에서 중요한 개발 포인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는 식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식감이랑 텍스처가 중요하고 민츠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슬라이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식감에서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콩고기의 푸석한 식감을 저희는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곡물 원료랑 일부 이제 밀단백을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쫄깃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뎅 같다 이게 또 수분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유부처럼 되다 보니까 식감 부분이 이제 수분에 대한 접촉 내지는 어떤 열의 접촉을 하더라도 그 쫄깃한 식감의 변형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뭐 플레이버 부분에서도 이제 고기의 맛을 그냥 단순히 간장 소스에 묻혀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구울 때 그냥 생삼겹 냄새를 맡으면 고기 냄새가 안 나지만 고기를 구울 때 삼겹살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군침이 도는 것처럼 그런 고기가 열 처리를 할 때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개발을 할 때 비욘드랑 임파서블을 기준치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장동에 가서 소의 피를 사가지고 왔고 그 소의 부위별로 사가지고 와서 이런 컬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감을 했으면 좋겠다, 피 색깔은 그냥 소의 이 피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식품공학자분들 이제 저희 연구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느끼려면 임파서블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분들이 식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이제 열 처리를 할 때 고기의 플레이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추가로 보완을 해서 이제 작년 12월에 런칭이 됐고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아까 명언하신 것 같아요. 맛있으면 된다. 그럼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볼 텐데요. 미래 푸드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표님들이 보시는 푸드테크의 미래, 정말로 구독형 캡슐을 먹으면서 저희가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안 올 것 같은데요. 네. 맛이 중요하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능성이 필요한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음식에 이제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기능성보다는 이제 맞춤형 기능성, 이제 체질에 따라 필요한 어떤 영양 성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 게 단순히 이렇게 영양 성분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나 이제 그 후각이나 이제 맛으로 식감이나 이제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은 아주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구독형 캡슐을 먹어서 뭐 포만감이 있고 칼로리가 일일 필요한 칼로리가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를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저도 먹는 즐거움은 사실 맛에 있어서 그렇죠. 저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케일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식용곤충은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성분이나 영양 성분 측면에서 클린한가요? 맛도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성분 정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질문도 또 있었던 걸로 봐서는 식용곤충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좀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질문은 저희가 받은 지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태국 쪽부터 나온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곤충이 이제 이 겉에 껍질을 갖고 있죠. 키틴이나 이런 성분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뭐 단백질 성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갑각류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 곤충을 먹으면 알러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옵니다. 네, 드시면 나와요, 알러지가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백질화, 소재화 시키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조된 상태에서의 곤충을 만약에 미세 분말로 갈았다고 하면 그건 단백질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미세하게 갈아서 분말을 만든 거니까 얘를 섭취를 하시면 만약에 이런 뭐 원래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알러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뒤에 문구가 써 있죠. 네, 잣, 호두, 모와 똑같은 어디서 만들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써 있죠. 치약 제어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단백질을 뽑아내잖아요. 만약에 가수분해를 해서 뽑아내게 되면 그때는 단백질의 구조가 바뀝니다. 네. 단백질이 우리가 몸에 들어갔었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건 이제 더 공학적인 이야기지만 단백질의 구조가 길거든요. 네. 몸에 들어가면 이제 얘가 이거를 이제 이형 단백질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단백질로 간주를 하면서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알러지가 나오는 건데 얘를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다 끊어냅니다. 조각조각. 네. 이게 다 조각조각 끊어지면 좋은 점은 흡수력이 빨라지고요. 우리가 보통 펩신 소화율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소화력이 빨라져서 좋고, 그리고 얘는 그렇게 들어가면 몸에서 얘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알러지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수분해 단백질이 뭐냐 하면 유청 단백질, 우유에서 우리가 뽑아낸 단백질 있죠. 네. 그런 거 드시면 괜찮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수분해 단백질이 유청 단백질과 같은 거예요. 단지 소에서 이거를 갖고 왔느냐, 우유에서, 아니면 곤충의 단백질에서 뽑아낸 거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안전합니다. 그렇죠? 네. 가수분해 단백질을 드시면,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드시면 알러지 반응이 안 나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덧붙여 주셨는데요. 식물성 페이크 미트는 이제 곤충으로 만든 페이크 미트와 차별성이 있는지, 어떤 매력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식물성 페이크 미트랑 곤충의 단백질 갖고 만든 페이크 미트의 차이는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물성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민금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그 콩이나 밀에서 만든 이 페이크 미트들은 뻑뻑함이 있습니다. 퍽퍽함이.
그 퍽퍽함을 없애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고 그게 또 기술력 노하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곤충에서 저희가 추출을 한 단백질 갖고 물성을 잡게 되면 뻑뻑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도 불포화지방산이 워낙 많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뽑아냈을 때 그 자체에서도 어떤 육즙을 낸다던가 이런 그 물성을 잡는 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잡아보니까요. 네, 지금 또 공감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네. 곤충의 그 네. 단백질의 컴포넌트죠. 이 구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식물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식물이 1부터 4까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 5부터 10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고기 먹을 때 야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곤충은 1부터 10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컴포넌트를. 그래서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걀보다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완벽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뭐 다른 거 섞지 않아도 단백질이 가져야 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정말 미래 식량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분 모두 해외 진출을 많이 염두하시는 산업일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 시 획득해야 되는 인증 같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비슷한 질문들이 밑에도 많이 있어서 저도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창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식품 산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네. 인증이 필요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러면 가장 좀 주력하시는 나라에서 네. 좀 어떤 인증이 중요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 FDA가 시설에 대한 인증이 있고요.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설 인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이건 인증과 상관없이 알러지 프리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그 알러지 테스트를 이제 바이오 연구소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조건을 설정해서 이제 진행한 결과치를 안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 있으면 베네핏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와 상표권이 있으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PCT 기준이고요. 그래서 상표권이 있으면 뭔가 상품을 등록하거나 뭔가 로열티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FDA의 인증이 사실은 FDA가 없으면 수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좀 다르게 저희가 지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는 이제 FDA 외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그 오신채를 쓰면 안 되는 이제 그 부디즘이 많다 보니까요. 오신채를 쓰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한 영양 성분 검사 결과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할랄 인증은 공장에 이제 할랄 인증, 시설에 할랄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제품에도 할랄 인증이 있어야 돼요. 어렵네요. 근데 할랄 인증의 원료를 사실은 써서 만드는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랄 인증은 이제 저희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작업이고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채식 협회에서 그 인정을 하는 그 그 영국 채식협회의 비건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건 인증을 받으면 이제 여러 유기농 마켓에 런칭하는 게 조금 수월해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가 끝났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이제 저희도 수출을 하면서 이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다 알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지 물건을 팔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바로 그때 네네네네. 너무 힘드셨어요. 뭐 근데 아직 네. 해야 될 게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없던 소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없던 소재를 만들어서 기준이 네, 없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네. 없는 소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일단 국내에서 이렇게 없던 소재를 만들 땐 네. 식약처에서 식품 공전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네. 안 되면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때 불량식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예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식품 공전에 일반 식품으로 등재가 되면 네. 그때부터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클리어가 된 것이고요. 수출을 나가게 되려고 하면 네. 마찬가지로 뭐 K라고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막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유럽도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자기네 나라의 식약처에 막 등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HS 코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네. HS 코드요? 라고 하면 네. 수출 코드죠. 아, 네. 네. 우리는 코드가 수출, 예를 들면 1440 코드를 갖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는 코드가 없습니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HS 코드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는 이제 FDA가 있고 유럽에 가면 네. 노벨 푸드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노벨, 되게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소재나 이런 식품은 네. 그 노벨 푸드 폴리시라는 EU에서 만든 이 식품 규정에 따라서 충족이 된 나라에서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U의 네. 곤충으로 만든 이 소재들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지휘국 같은 거죠. 캐나다, 스위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네. 이 한국을 제가 넣었습니다. 와. 네. 와, 박수 한번 찍을까요? 한 1년 정도 고생한 것 같고요. 이거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휘국을 넣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에다가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죠. 네. 이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의 길을 일단 터주셨네요. 그쵸. 그분들은 네. 이걸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저 멋있다. 궁금했던 게 대표님 그 장표를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가 엄청 빽빽하더라고요. 네. 근데 초반에 아무도 모르는 창업자가 네. 해외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뚫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나을까요? 사실은 네. 별로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요? 네. 저희는 우리가 필요로 했었으니까 새로운 신산업이니까 이거를 키우고 빨리 만들려면 싸우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더 키운 다음에 그리고 싸우자. 네. 싸울 거면.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낼 때도 처음에 메일 보내면 답장을 안 합니다. 그 친구들. 왜냐면 다 경쟁사거든요. 그쵸. 막 보자 그러고 뭐 기술도 서로 막 공유하자 그러고 뭐 만들어진 거 보자 그러고 그러면 안 해요. 또 니네 시장에 규정이 어때? 우리가 수출이 돼? 이런 거 물으면 안 알려줍니다. 그쵸. 왜냐면 자기네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시장인데 막 들어오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먼저 우리 거를 다 오픈을 했고요. 다 오픈을 하고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이머징 마켓에서 쌓아봐야 별로 재미없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시장 완전히 켜놓고 그리고 한 판 제대로 싸우자. 글로벌 시장에서. 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아예 네. 비행기 티켓이랑 숙박을 제가 해주고 초대를 했죠. 네.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처음에 놀래더라고요. 다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네. 회사의 대표들만 네. 초대를 해서 아마 처음에 초대했을 때 저희가 한 11명 정도, 11개의 회사 대표들이죠. 초대를 해갖고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포럼 컨퍼런스를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부탁해갖고 대학교에서 또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네, 또 지자체한테 부탁해서 거기서 또 같이 컨퍼런스 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한국이 이 산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구나. 정부도 지자체도 대학도 산업 자체도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되게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거는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각 나라마다 쓰는 이 채팅 앱들이 틀려요. 네. 어디는 스카이프를 많이 쓰고요. 사는 맞아요. 친구들은 어디는 라인 쓰고 카카오 쓰고 다 자기 거로 들어와서 등록하라고 그러지 네. 절대 남의 거에 등록을 잘 안 해줍니다. 맞아요. 그럼 주도권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메신저로.
카카오로 제가 딱 깔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안 하면 안 깔아줘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필요한 건 한국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까세요라고 하면 쫙 다 깝니다, 한 번에. 왜? 필요한 건 걔네가 정보가 필요한 거지 네.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교류가 시작돼서 한번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안 나가죠. 더 추가해서 더 커지고요. 그 네트워크.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저 사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콜드메일 쓰는 이런 정도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포럼을 구성하고 네. 내어주면서 받는 이런 네트워킹. 네. 지금 하시는 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이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골라내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지구인 컴퍼니 대표님께 주신 질문, 또 긴 장문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도전 과정 즐겁게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이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찾았고 다행히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특허 이제 이전 계약을 하고 그 특허권자에게 기술을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 받은 기술에 저희는 그 기술을 통해서 좀 고기의 식감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개발을 좀 더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불필요한 원료들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그 이제 마이야르 리액션에 필요한 이제 추가 원료들을 더하고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도 좀 개선해야지 텍스처나 식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부터 기술 이전 받아서 총 개발한 것까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네.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이 연결이 되는데 생산 라인 전용 공장을 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의 자본으로 진행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할 거. 죄송해요. 네. 이거는 그쵸. 이거는 네. 조금 예민한 문제여서. 네. 그쵸. 뭐 비용을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를 사실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 국내 식물성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가 육가공 기계들을 보통 많이 써요. 근데 그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걸 만들려면 그 기계에 대한 커스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한 이제 기계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커스텀을 이제 제작 의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기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결국에는 뭐 부지와 뭐 이제 외관 인테리어보다는 사실 저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펙에 맞는 기계가 정말 중요해서 사실 R&D는 뭐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R&D의 시작은 식품공학이지만 끝은 기계공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계공학 부분에서 아직 국내에 이제 정말 전문화된 그런 기술력이나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걸 좀 외국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해서 이제 저희는 커스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모든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서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을 훨씬 더 고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기계공학 측면에서의 커스텀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건 R&D가 되는 한 계속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다 합쳐서 이게 얼마나 들지는 조금 더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네. 마련되면 그때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네, 저희 드림플러스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서 이번에는 대표님들께 질문을 보여드리고 대표님께서 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질문을 큰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한번 천천히 내려볼게요. 원하시는 질문이 보이시면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작죠, 글씨가? 선택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선택 안 하면 제가 무작위로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네, 엄청 많죠. 너무 빨리 올라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이. 혹시 이 정도에서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셨나요?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질문들이 몇 개 보이네요. 위험한 질문들을 보셨어요? 위험한 질문 몇 개 있네요. 그러면 제가 수출 시장에 수출 시장이요. 특정 제가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아느냐. 그런 거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질문이 그 대표님께 들어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중국 시장을 왜 포함하지 않으셨는지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중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중국도? 아마 12월 네. 정도에 나갈 거. 아니에요. 12월이 아니라 9월 정도에 아마 시작할 정말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을 지지난주에 완료했어요. 중국도 포함하지 않은 게 아니시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셨을까요? 네,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더 공감 순으로도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 먼저 한번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채용 일정나. 채용 질문도 있었고요. 네, 그럼 채용으로 가볼까요? 채용 좋네요. 채용. 먼저. 너무 사업 얘기하는 거, 제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채용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채용 질문이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기업 같다고 하시면서 혹시 네. 채용 일정은 예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왕 혹시 예정은 있으신가요? 지금 식품공학자 분을 뽑고 있고요. 생산직도 가능하신지 공장에 생산직 뽑고 있고 사실 이제 특정 기간에 특정 인력을 채용하는 기간이 모든 회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TO와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계속 발굴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초에 직원 수가 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6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TO가 저희가 사람이 필요해서 보통 이제 여러 사이트에 올리고 만나다 보면 이제 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괜찮으신 분들을 모셔올 수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바꾼 방식은 그냥 지금 특정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일을 잘해서 저희가 모셔오고 싶은 그런 분을 재직 중인데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근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정도 걸려서 지금 현재 저희의 CBO는 제가 1년 동안 설득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회사의 어떤 비전에 얼라인이 된 상태에서 빠르게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직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 미션과 비전에 얼라인이 되고 되게 명확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좀 열어놓고 이제 계속 보고 없던 TO도 사실은 그런 분이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제일 필요한 역량은 식품공학자가 제일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향후에 이제 뭐 마케터도 필요할 거고 지금 인력도 더 늘려가야 되겠지만 이제 그 뭐 단기간 안에 한 번 면접을 보고 뽑는 방식보다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핏하게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까지도 좀 핏하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면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모셔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케일은 혹시 채용 일정이나 저는 여기 네. 지원을 하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M&A 자리였네요. 혹시 일정 네, 없으신가요? 저희는 뭐 연구가 강한 회사라서 이제 연구팀들은 네. 꽤 탄탄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쪽 하드웨어나 뭐 R&D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데 저희가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MD 분들이죠. 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런 분들 막 그 MD 같은 것들도 잘 아시고 온라인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 하는 팀들을 이제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네, 그냥 거꾸로죠. 저희는 R&D 쪽을 먼저 하고 네. 올라와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함께 네. 하시면 예.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팀을 지금 이제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요? 온라인 MD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원하는- 언제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업체 모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케일 대표님께 온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다라는 말에서 대표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는데요. 강의 초반에 교수라고 들었는데 이런 안정감을 박차고 나와서 창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궁금한데. 욕은 하면 안 되죠. 이 욕은 아닌데 미쳐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미쳐야 되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좋은 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수로 있으면서 맞죠? 저기 쓰여 있는 다처럼 되게 컴포트 존이고 뭐 물론 거기도 힘듭니다. 거기 나름대로 되게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일이 많은데 근데 일을 하면서 계속 이 일이 머리에 남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처음엔 연구소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연구소를 하면서 뭔가 개발을 하고 그 정도면 좀 만족이 되고 충족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갈증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결국 안식년까지 받아서 다시 제가 공부를 했던 영국으로 다시 나가서 거기서 다시 그거를 좀 놓고 다른 연구를 해볼까 했는데 결국 거기 이제 1년 내내 그 연구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돌아와서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고민이 많이 있었죠. 저도. 예. 뭐 사직서를 한 6개월쯤 가슴에 품고 다녔으니까 이걸 내는 게 맞는 일일까? 이걸 맞고 나는 호적에서 팔진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이거를 안 하면 너무너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6개월 정도 의절하셨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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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셨었는데 네. 제가 여쭤봤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네. 얼추 1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더 이제 나이 들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이 일을 한번 나 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예,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제가. 네, 어머니와 의절하신 얘기 하니까 불빛이 번쩍 갑자기. 네. 근데 그 아까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3,600만 원을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표님께서는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후회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후회는 없고 공포와 두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아마 투자사분들도 보시겠죠. 네. 좀 점수를 좀 따야 되니까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투자를 저희도 받았고 또 지금도 또 라운드를 뛰고 하고 있지만 네. 투자를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남의 돈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주식과 이 부분들을 인정받아갖고 이것을 수합하는 거지만 네. 여전히 이 돈은 남의 자본을, 되게 중요한 남의 자본을 갖고 옵니다, 이 회사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와, 우리가 10억 받았다, 뭐 50억 받았다, 100억 받았다고 해서 그게 좋아하고 이거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를 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여기 돈을 넣었을 땐 이 네. 회사는 그 가치를 믿어준 사람들한테 믿음과 그다음에 프로핏으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정말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창업을 막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좋아서 투자를 잘 받았다. 막 좋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받으면 받을 만큼 책임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3,6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당시 같이 했던 오픈 멤버들의 또 인생의 무게까지 같이 가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3,600만 원에 절박함을 넣고 그리고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그 미국의 유명한 지금 성공한 상장사 대표 무슨 페이스 그 대표한테 누가 질문했었어요. 당신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해서 지금의 이런 땡땡 페이스를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고 똑같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덜 자고요. 더 많이 일하고요. 네. 쉽게 우리가 벤처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 넣는 그 순도만큼 회사도 똑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갈아 넣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게 창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무역 아니면 공학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 계신데 아직 아니에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뭐 후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네, 아니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을 저는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창업이 처음이었는데 네.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뭐 회사를 이 정도로 키워서 뭐 IPO를 해야 되겠다, 뭐 어느 시점에 엑싯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회사의 경영 전략을 세워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농산물이 재고가 많은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회사 안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꽤 많이 TF 조직에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겸업으로 TF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TF라는 게 막 이게 팀이 돼서 사업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초기에 뭔가 아젠다가 정해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본업이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는 건 하면서 더 많이 느꼈지만 힘든 것과 함께 느꼈지만 그 외에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농산물 가져와서 파는 거에만 생각을 했는데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계산서를 제가 직접 발급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물류라는 밸류 체인을 제가 갖고 있지 않으면 위탁 물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3, 4개월 동안은 제가 작은 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차에 100kg, 200kg씩 자두를 싣고 나르면서 바퀴 바람이 5번이 빠졌고요. 그리고 자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막 런웨이가 어떻게 될지 막 계획을 막 1년, 2년 해놓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주말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새벽에는 코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팔면서 번 돈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R&D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달을 하면서 이게 회사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아이템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 회사도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근데 이 인격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아마 시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재밌을 것 같다로 시작을 해서 막상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그만큼 고되기는 하지만 그 고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영수증 정리하는 게 처음에 되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막 한 달에 하루 정도면 이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생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듣지 말으셨어야지 사업하실 수 있었을 뻔했는데 악담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많은 걸 듣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주 대표님 짧게 한마디씩만 오늘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가 해야 되는데 준비한 바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4년이 꽉 차고 만 이제 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제 산업 스케일로 저희가 생산을 시작을 해서 뭐 국내외 다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준비 기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이 소재나 이런 걸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국내에서 소재를 생산해서 한국의 소재를 가지고 네. 전 세계에 나가서 한번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걸 한번 증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카카오톡 명이 전설의 시작이시잖아요. 예. 꼭 전설의 시작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의 전후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 수출하면서는 정말 그 코로나 영향으로 정말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계획했었던 어떤 스케일업 전략에서 정말 많은 차질이 생겼고요. 근데 반대로 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주문이 훨씬 더 한 달에 2~3배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 매출 관점을 넘어서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정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푸드테크고, 푸드테크에서 식물성 고기라는 아이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식물성 고기를 개발한 건 못생긴 농산물의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식물성 고기를 선택한 거지, 처음부터 식물성 고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이 음식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술력이 포스트 코로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그 음식에 그럼 우리는 어떤 기술을 더 더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단순히 건강한 것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의 그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뭘까를 계속 들여다보고, 사실 저희의 기술력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그냥 그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역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제 준비가 다 될까? 라는 약간 초조함과 조바심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둘씩 채워가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완벽하게 셋업을 해서 뭔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 1순위에는 소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비즈니스를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핑크빛으로만 뭔가 계획을 하시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이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동시에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제 7월 말부터 네. 출시되는 제품들 저희가 많이 눈여겨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6월이죠. 6월 인사나잇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월에는 7월 15일에 또 저희가 찾아가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저희 영상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영상.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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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